가게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그럴까요?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네, 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공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똑같이 유한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여부도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1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각도기 TV에서는 한국장 개장 전에 그 미국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회에서는 팩트북이라는 것을 미국 대선이 끝나면 발표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서 과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행정부에 대한 관료 인선부터 그가 했던 발언들, 그리고 그가 그동안 그 선거 구간에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팩트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에 대한, 느낀 바에 대한, 깨달은 바는 아니고 뭐 깨달을 건 없지, 그게 뭐 그런 건 아니죠. 깨닫는 바는 아니고 느낀 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증시각도기 TV 10만 달성 이벤트로 저희가 페이스북이 된다. 우리 유튜브 공지란에, 증시각도기 공지란에 우리 투자의 태도 1만 원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어느 순간에 저희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우리 투자의 태도를 1만 원의 그 사인본을 사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를 보면서 일단 그 행정부 인선을 봤는데 저 눈에 처음에 확 들어온 거는 인종의 다양성이 매우 두드러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계가 있는 건 물론이고요, 아시아계도 꽤 있었고 라틴계도 있었고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오라고 하죠. 아메리카는 원주민이 맞는 얘기죠. 인디오가 아니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똑같이 이제 완전 동양 아메리카 원주민도 있었고요. 이것을 보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양한 인종의 지지에 의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반이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거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제조 부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벨트의 그 지지를 얻어낸 게 당선의 핵심 요인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 정말 상황적 기반은 뭐냐면 코로나19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가 했던 발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본 내용들을 읽어 보니까 한 100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100여 페이지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들을 대처를 못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 때문에 아주 정말 어려워지고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뉘앙스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결국 뭐냐면 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오바마 케어에서 더 옵션을 해서 퍼블릭 옵션을 붙인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번 권수장 브릿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강화할 것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국민의 90%가 상당히 넘는 수준에서의
의료보험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처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옛날에 의료보험 없었을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유방암이면 어쩌지 하는 조마조마함. 만약에 무슨 심장질환에 걸리면 우리 집은 다 파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조마조마함. 이런 조마조마함은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연설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의료보험 시스템 정비는 분명히 할 것이고, 이건 무엇일까요? 그럼 파블릭 옵션이 나오게 된다면, 언급을 이미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파블릭 옵션이 나오면 한국 의료보험재단이 생기면서 한국 제약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죠. 약가 인하가 빵빵빵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제약업체들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각이 들었던 건, 한국 제약업체는 그러면 어떨까? 제약업체라 그랬어요. 제약업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바이오 회사들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의약 제품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밀러 회사는 또 다르죠. 시밀러 회사들은 뭐 일종의 이제 제너릭 비슷한 거니까, 그 제약 쪽에서도 제너릭이 좋다면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할 내용이고요. 그냥 대북 관계 관련해서도 뭐 국회에서 발간된 자료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내용이 많았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급격한 방위비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전략은 당연히 뭐 지속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의 한국과 관련된 언급 중에서 나왔던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구 분단을 반대한다는 표명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 분단이 아니다라는 것은, 영구 분단 아닌 것은 일종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슷한 대북 정책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수장끼리의 만남은 지향하고, 그다음 그 관계자, 그 협상가들끼리의 만남을 지향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와 미국의 소기업, 그리고 또 Make it America, 미국 제조에 대해서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대한 강조가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러셀 리처의 강세는 그것과 떨어지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미국 소기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러셀 리처에 관련된 포진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효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 제조 기반을 살리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중국 제재가 오히려 대기업의 아웃소싱과 미국 세금의 해외 유출을 강화했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빼돌렸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세금이 해외 쪽으로 그냥 갖다 박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건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수준에서 중국에 대한 정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미 재무장관인 옐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통화에 대한 제어도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위에나 강세 흐름이 기조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위안화가 강세가 기조적이 된다면 한국 원화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도 또한 열어놓으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 이제 그 시진핑이 미국의 대표 기업 중 하나죠, 스타벅스에 대해서 스타벅스 사장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자유롭게 영업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구나. 이 중국 그 관리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한 유추해서 해볼 수 있었던 대목이고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쌍순환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확대 그리고 내수 확대, 이건 양쪽의 이 축을 다 잘 돌리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내수 확대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밀어넣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한국에서는 앞으로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냥 내피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든 한국 국회에서 발행한 바이든 행정부 분석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서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나타나는 주요한 이슈가 몇 가지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형 기업들 중 주요한 기업들이 27일 날, 27일 날, 28일 날이 상당히 빅데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목요일쯤 되겠죠. FOMC 결과 발표됩니다.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금리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한번 요동칠 수 있을 거고요.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보잉 등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애플은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일 것 같아요. 지금 1월도 지금 공급 부족이야. 애플 아이폰 맥스 같은 거는 여전히 꽤 기다려야 제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핵심은 저거예요. 50만 대는 달성한 걸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됐고, 내년도, 그러니까 21년도에 도대체 몇 대를 더 만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0만 대만 만든다고 하면, 70만 대, 75만 대만 만든다고 하면 주가에는, 실적 발표 날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테슬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제 경쟁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또 달라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대를 정말 상당히 빨리, 우리 김필수 교수의 말에 의하면 생각보다 20년이나 빨리 전기차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 차원은 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주가 차원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경쟁이 격화되면 저희는 그쪽에서 이거 안 된다,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때는 오케이 굿 하고 가는데, 그러면 그 회사의 매출 흐름과 이익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경쟁자가 세워지는 순간 멀티플이 쭉 낮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출현하는 순간, 저는 이제 경쟁자를 다른 회사의 전기차를 경쟁자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 테슬라에 준하는 경쟁자가 나왔을 때 뭐가 문제냐면, 미래를 다 잡아당겨 쓴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주가는 분명히 미래의 성공을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얘기를 할 때 50만 대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도 없어요. 뭐냐면, 앞으로 얘네가 스타링크도 잘 할 거고, 보험 사업도 잘 할 거고, 뭐 다른 이것저것 사업도 다 잘하고, 예를 들어 로보택시도 잘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우버도 이제 끝난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반영돼 있잖아요. 모여서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쟁 격화되면 이 중에 일부들이 이탈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식의 위험이라는 점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언제 격화되느냐. 여기서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특별히 인공지능과 그다음 자율주행 관련을 얼마나 지금 당장에 치고 나올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는 미래 거 안 땡기나요? 미래 땡깁니다. 다른 회사도 미래 땡겨서 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게 자꾸 미래를 땡겨와요. 지금 한국 시장도 저는 이렇게 강세장으로 계속 가면은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 거까지 또 땡기네. 작년에 올해 거 땡겼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내년 거까지 지금 땡기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잡아 땡기면 생각보다 그 화랑장세의 흐름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죠. 저는 이거 지금 13년 만에 온 대세상승장이기 때문에, 대세상승장이라는 건 생각보다 꽤 오래 간다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고 주식을 그냥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 부자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꽤 부자가. 그래서 이럴 거죠. 각도기도 우습네.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인데,
그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동안의 박스권장에서 생각하는 박스권의 흐름이라기보다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이면 부자를 분명히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진짜 실력은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도 살아남는 게 진카이냐 아니냐가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자꾸 땡겨오면 그게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내후년까지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 초 뭐 이렇게까지로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OMC 결과 나오고 그다음 28일에 GDP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이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야, 말을 빨리 해야지. 자, 기업의 기술 관련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쇼티지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들으실 수 있는 분만 들으셔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빨리 얘기할게요. 8인치가 지금 대거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인치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은 8인치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8인치의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12인치가 단가가 더 싸요. 그래서 12인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캐퍼시티를 했고 더 설비 증설을 했었는데 왜 12인치는 되고 8인치는 안 되느냐? 왜냐하면 이 여기서 만드는 것들은 자동차 전력 반도체랑 DDI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마진이 좀 적은 거야. 그러니까 마진이 적은 거가 요즘에 마진이 조금 높아져도 8인치에 두드려 박아가지고 또 설비 증설을 할 수 있느냐? 반도체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12인치는 그럼 뭐를 해? 얘네 거를 못 갖고 와.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좋은 서버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쪽에 12인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8인치는 대고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그럼 사이클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언제 끝나느냐? 8인치에서 만들던 걸 12인치로 갖고 오는 순간 이거는 게임 셋 아니냐? 이 소위 말하는 이 좋은 사이클의 하강, 그러니까 피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저의 반도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시스템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옆에 붙이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저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는 실물 시장의 피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텔이 이제 10나노의 슈퍼핀 공정에서 만드는 아이슬라이크의 재원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 제품에서 진짜 DDR5를 많이 쓸 건데 그게 조금 더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메모리 쪽이 일단은 좋기는 좋은데 완전 슈퍼 사이클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좋긴 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그 이후로 가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날 힘들다. 네, 힘들어. 오늘 월요일 한국 장은전 시황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거는 이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치학도 TV 월요일 순서를 마치고 이따 오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